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조로 돈을 설계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의 발췌본입니다. 이 제목, 구조로 돈을 설계한다. 처음 딱 봤을 때 설계, 돈을 약간 건축처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좀 신선한 접근이죠. 내용을 보니까 정말 금융을 그런 관점으로 풀고 있었어요. 자료에서는 금융의 본질을 구조로 보고 특히 그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 누선타라 사례 있잖아요. 아, 네, 그 대규모 프로젝트요. 그걸 통해서 복잡한 자금 조달이나 리스크 관리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구조 설계라는 관점으로 금융을 좀 새롭게 이해해보고 그게 뭐랄까 청취자분들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금융의 시작을 돈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거기서부터 찾더라고요. 두려움에서 시작한다고요? 네, 그래서 금융이란 본질적으로 이 불확실한 시간과 위험, 이걸 관리하려고 정교하게 짠 일종의 계약 시스템이고 구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미래를 딱 예측한다기보다는 현재의 그 두려움을 관리할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아, 위험을 관리하는 구조라. 그럼 리스크가 그냥 피해야만 하는 건 아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음, 가격을 매기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조차도 관리 가능한 구조 안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것. 가격을 매긴다는 게 보험 같은 건가요? 네, 맞아요. 보험 생각해보시면 딱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특정 사고가 언제 날지 예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발생 확률, 예상 손실액 이런 걸 계산해서 보험료라는 리스크 가격을 만들고 이걸 여러 사람의 계약으로 묶어서 불확실성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구조를 통해서요. 그럼 구조 설계 개념이 아주 잘 드러나는 사례로 누산타라 프로젝트를 들고 있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수도를 옮기는 진짜 엄청난 계획인데 네, 그렇죠. 측에서는 이걸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금융 설계가 펼쳐질 완벽한 캔버스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자금 조달의 핵심 담보가 그 건설 자체의 미래 수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뭔가요?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이죠. 히토류. 아하, 히토리요? 네. 이게 국제적으로 수요도 높고 가치가 딱 인정되는 실물 자산이니까 이걸 국제 표준에 맞춰서 감정하고 보험 들고 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절차를 거쳐서 금융화하는 것. 이게 프로젝트 신뢰도에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는 거죠. 실물 자산을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이 이해하는 어떤 신용의 언어로 바꾼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 과정인 거죠. 근데 그 히토류 같은 자원을 담보로 하면 뭐랄까 정치적인 변수 같은 또 다른 리스크는 없나요? 그런 건 좀 어떻게 관리하죠? 아,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래서 구조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냥 담보만 딱 잡는 게 아니라 국제 표준 절차라든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감정평가, 보험 가입, 안전한 보관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 리스크나 운용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장치들을 구조 안에 아주 촘촘하게 설계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려고 여러 개의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SPC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 SBC 함각 구조 설계 그거 말씀이시군요. 싱가포르나 두바이, EU, 조세 최적화 지역 이렇게 각각 다른 역할의 SBC를 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능이 다른 부품들로 기계를 조립하듯이요. 네. 각 지역의 법률이나 금융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해서 리스크하고 기능을 싹 분산시키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나 두바이는 금융 허브니까 신뢰도나 관련 법규가 잘 돼 있어서 자산 보유나 신용 확보에 유리하고 그렇죠. 이유는 또 주요 투자자 접근성이 좋고 특정 지역은 자금 관리나 조세 효율화에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잘 구조화된 자산이나 수익권을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쉽게 거래하게 만드는 기술. 그게 바로 STO, 증권용 토큰 발행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익권을 담보로 발행한 RCPS라고 있거든요. 상환 전환 우선주. 네. 나중에 상환받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있는 우선주인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싱가포르의 ADDX 같은 그런 공인단 플랫폼에 상장을 시켜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잘 짜인 구조를 통해서 전에는 묶여있던 자산에 국경 없는 소위 프로그래밍 가능한 유동성을 부여하는 핵심입니다. 정적인 자산을 동적인 흐름으로 바꾸는 기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책에서 정말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또 있던데요. 바로 엑싯, 투자 회수 전략이요. 아, 네, 아주 중요하죠. 수익은 약속이지만 회수는 증명이다. 이 문구가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 마지막에 돈을 돌려받을 길이 명확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엑시트는 그냥 단순한 출구가 아니라 전체 구조의 신뢰성을 마지막에 딱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구상 첫 단계부터 설계되어야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요? 네. 예를 들어 5년 후에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발행자가 되사주는 조건, 바이백이라든지 STO 플랫폼을 통해서 시장에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IPO랑 연계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회수 경로를 미리 구조 안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투자자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STO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회수 경로를 제공하는 중요한 인프라 역할도 하는 거고요. 오늘 구조로 돈을 살게 하는 사람들 발췌본을 통해서 금융을 구조 설계라는 시각으로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자산을 유동화하고 또 최종 회수까지 고려하는 정말 정교한 시스템 디자인이었네요. 네. 핵심은 금융이라는 게 어떤 고정된 규칙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서 창의적으로 설계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는 항상 시간, 리스크, 그리고 신뢰, 이 요소들을 어떻게 최적으로 구조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살펴본 SPC나 STO 같은 도구들은 결국 이 세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한 어떤 설계 언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설계 언어라. 흥미롭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금융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이렇게 목적에 맞게 리스크와 신뢰를 엮어내는 구조의 설계로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자산 관리나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꽤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